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최근 저에게 일어난 힘들고도 슬픈 일에 관해서입니다. 부디 시간 내셔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귀한 조언과 따뜻한 공감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친한 이웃사촌 언니가 있습니다. 그 언니와 친해지게 된 건 10년 가까이 지난 예전의 일이었습니다. 날씨 예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저는 잠깐 볼 일을 보러 나간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퇴근하는 직장인들, 학원을 가는 학생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아파트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비는 더 심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요. 저는 버스에서 내렸고 정류장의 지붕 아래로 황급하게 몸을 숨겼습니다. 제 옷은 이미 젖어 있었어요. 어깨 부분이 축축했고 머리끝도 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양발을 동동 구르며 생각했어요. 이 상태로 집까지 가면 쫄딱 젖을 것 같은데. 아, 정말. 정류장에서 아파트까지는 그리 멀지 않지만 그냥 뚫고 달리기에는 빗줄기가 너무 굵었습니다. 한참을 정류장 밑에서 비가 잦아들길 기다리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혹시 어디 가세요? 뒤에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검은색 우산을 들고 있는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5살 정도 많아 보였고 얼굴에는 따뜻한 웃음이 떠 있었습니다. 아, 우산 없으세요? 네. 아까 급하게 버스 탔다가. 그럼 저랑 같이 가세요. 우산 있잖아요. 여성은 자신의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였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어디 가세요? 저 요 앞에 아파트로 가는데. 아, 저도 거기 살아요. 같은 아파트 사는 분이시네. 우산 없이 어떻게 다니세요? 자, 같이 가요. 여성은 자연스러운 웃음으로 말했어요. 강압적이지 않았어요. 마치 친구에게 하는 말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럼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웃에 사는 사람끼리. 우리는 우산 아래로 함께 걸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우산은 우리 둘 다 흠뻑 젖지 않도록 튼튼히 우리를 보호해 주었어요. 아파트까지 가는 200m 길. 그 짧은 거리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인사말들을 나눴습니다. 남편분 계세요? 네. 계신데 요즘 회사 일로 바빠서 거의 못 봐요. 아이는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도 혼자 살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뭐.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지긴 했어요. 근데 가끔은 정말 외로워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 안에 깊은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어요. 그것이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아파트 정문에 도착했을 때 언니는 저에게 몇 동이냐며 동 앞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같은 동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니 덕분에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집으로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봐요. 그리고 우산이 없으면 또 와요. 같이 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인사 갈게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별로였어. 회의가 3시간이나 늘어났어.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지 않으면서요.
이것은 평소의 일상이었습니다. 결혼 20년 차에 접어든 우리의 관계는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거든요. 그래. 힘들겠네. 응. 남편은 대답만 했어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식사 후에는 남편이 거실의 소파에 누워 휴대폰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비 속에서 만난 그 언니를 생각했습니다. 혼자 산다고 했는데, 정말 외로울 것 같은데,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다음 날 오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언니를 만났습니다. 어제 우산 언니, 아, 안녕하세요. 어제는 정말 감사했어요. 뭐, 이웃 사람들끼리 그렇지. 요즘 어때요? 감기 안 걸렸어요? 다행히 괜찮아요. 덕분에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다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우산 만남의 시작이었고, 두 번째 만남의 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웃이다 보니 얼굴 마주칠 일이 잦았습니다. 혹시 오늘 마트 가세요? 네. 가려고 했는데. 저랑 같이 가요. 혼자 장을 보면 무거우니까. 이렇게 시작된 마트 나들이는 곧 우리의 정기적인 약속이 되었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만났습니다. 아파트 근처의 대형마트. 그곳이 우리의 공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장을 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채소 코너에서 파를 고르고, 정육 코너에서 소고기를 살펴보고, 유제품 코너에서 요구르트를 집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트 나들이는 단순한 물건을 사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언니를 만나기 위한 핑계가 되어갔습니다. 그 이후 오며 가며 인사하기를 여러 번. 어느새 언니와 저는 친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번호를 주고받고 말을 놓고, 남편이 없을 때는 저희 집에 초대하거나 아니면 언니 집에 가서 점심을 먹거나 그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오늘 남편 또 늦는데? 응.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던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밥도 혼자 먹고, 저녁도 혼자 보내고. 그런 남편이 있으면 뭐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적어도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하지도 않고. 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진심이야. 너 남편, 진짜 못된 사람 같아. 아내가 이렇게 예쁜데 왜 자꾸 무시하려고만 해? 언니의 말은 항상 직설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좋았어요. 남편은 절대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저를 보고 예쁘다고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점점 이 언니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는 너 같은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 너가 남자였으면 내가 바로 만났다. 과장되게 웃는 언니의 장난 섞인 말에 제 마음이 찡했어요. 아, 누군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트를 나오면서 언니는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을 꼭 쥐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만나자. 둘이 있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아. 네. 언니, 저도요. 손을 잡는 그 감촉이 제 마음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손을 잡은 지는 정말 오래되었거든요. 남편은 손을 잡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남편이 정말 변했어.
처음 만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 정말 모르겠어. 왜 결혼했는지. 언니 아파트의 거실. 우리는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조명은 따뜻한 주황색 스탠드불만 켜져 있었고, 양옆에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말해?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무시해. 나 뭐라고 말해도 답도 안 하고. 밥 먹을 때도 핸드폰만 봐. 정말 못된 남편이네. 알아? 상대를 무시하는 게 가장 큰 폭력이야. 그걸 매일 당해? 너 정말 힘들겠다. 네, 너는 충분히 좋은 여자야. 정말 이렇게 남편한테 상처받으면서도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거 대단해. 난 못할 것 같아. 저는 울고 싶었어요. 누군가 나를 이 정도로 인정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친구들도. 언니가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언니는 저에게 차를 끓여 주었어요. 부드러운 카모마일 차. 그리고 우리는 밤 11시까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네 남편 정말 무례해. 부인을 이렇게 혼자 집에만 두고 밖에서 뭐 하는 거야? 정말 못된 남자다. 이런 남자는 정말 언니가 남편을 욕할 저는 마음이 뭔가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화를 내줬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을 때부터 몸이 이상했어요. 목이 칼칼했고 이마가 뜨거웠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온도계를 가져와서 재어보니 38.5도였어요. 여보, 나 몸이 너무 안 좋은데 혹시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어?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그래. 가. 남편은 밥도 챙겨주지 않고 약도 사다 주지 않고 그냥 나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몸이 떨려서 이불을 꼭 덮어도 춥고 열이 나서 이불을 걷어도 뜨거웠어요. 오전 10시쯤 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언니, 어?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언니, 저 감기 걸렸어요. 약을. 뭐, 감기? 지금 내가 가줄게. 약도 사가고. 아니, 괜찮아. 남편이 아마 퇴근하면서. 하지만 언니는 이미 끊어버렸어요. 30분 뒤, 언니가 우리 집의 현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언니, 이렇게까지. 뭐, 별거라고? 자, 여기 있어. 약국에서 사온 감기약이고, 죽도 좀 사왔어. 언니가 든 것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감기약, 감기에 좋은 영양 드링크, 쌍화탕의 김이 펄펄 나는 죽까지. 뭐 하고 있어? 자, 일어나. 내가 먹여줄게. 언니는 저를 일으켜 앉았어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마치 아이를 먹이듯이요. 따뜻하다. 맛있지? 얼른 먹고 약 먹어야지. 언니는 정말 정성스럽게 저를 돌보았어요. 약을 챙겨주고, 물도 마시라고 하고, 베개를 여러 개 겹쳐서 제 머리를 높이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자, 언니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가셔도 괜찮아요. 뭐 하는 소리야? 넌 혼자서 아픈데. 내가 가면 누가 봐? 자, 약 먹는 시간 되면 깨워줄게. 언니는 밤을 새웠어요. 새벽 2시, 4시,
6시. 약을 먹는 시간마다 저를 깨웠고, 물을 마시라고 했고, 이마의 열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어머니처럼요. 아침이 되자 저의 열은 37도까지 내려가 있었어요. 좋지? 이제 좀 나은 것 같지? 네. 언니, 감사해요. 감사하긴 뭘. 우리는 자매잖아.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 사람이 남편보다 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니, 남편은 나를 사랑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퇴근하면서 또 들어왔어요. 밥도 사가지고요. 자, 밥 먹어. 요즘 너무 야위었어. 이렇게 가다간 뼈만 남을 것 같아. 네. 언니. 그 저녁,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였어요. 오빠, 들어오셨어요? 남편은 침실을 보더니 언니를 봤어요. 언니가 저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내분이 감기가 걸려서 내가 좀 봐줬어요. 감사합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언니를 본 것이 정말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남편은 정말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몇 주가 지나서였습니다. 너 요즘 뭐해? 남편이 또 늦나? 응. 오늘도 늦는데. 그럼 우리 드라이브 가자. 날도 좋고. 이렇게 시작된 드라이브는 우리의 새로운 정기적인 활동이 되었어요. 언니는 차를 타고 나를 먼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강변도로, 산길, 강 건너편의 작은 마을들. 우리는 계절을 따라다니며 아름다운 곳들을 찾아다녔어요. 여기 봐봐. 여기 꽃이 진짜 예뻐. 오, 정말 예쁘네요. 사진 찍자. 우리 둘 다. 언니는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켰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꽃나무 아래에서 웃고 있는 우리 둘의 모습. 그 사진은 언니의 휴대폰에 저장되었고, 나중에는 언니의 핸드폰 배경화면이 되었어요. 특히 언니가 자주 데려가던 곳은 카페들이었습니다. 여기 봐봐. 여기 수제 초콜릿이 유명하대. 한번 먹어봐. 강변의 한 카페에서 언니는 초콜릿을 한 입 깨물고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초콜릿은 달콤했고 내 입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오, 진짜 맛있네. 언니 어떻게 이런 데 다 알아? 그냥 인생 살다 보면 알게 돼. 혼자 다닐 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면. 그래도 언니가 알려주니까 좋아. 남편은 이런 데 데려가 준 적도 없어. 그 남편 정말 너한테 이래도 괜찮나? 정말. 아내가 저렇게 재미있는 사람인데 왜 회사에서만 시간을 보내? 언니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점점 더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근데 혼자 다닌다고 하셨는데 그게 외로우시지 않아요? 응. 처음에는 외로웠지. 근데 이제는 너랑 다니니까 덜 외로워. 정말 너 만난 게 정말 좋아. 언니의 눈이 조금 젖어 있었어요. 저도 언니 만난 게 정말 좋아요. 우리는 그 카페에서 3시간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만 앉아 있었어요. 언니랑 장을 보고 밥을 먹고 카페를 가고 드라이브를 가고. 저는 즐거웠어요. 아이들을 다 키우고 아무 재미 없이 살던 저에게 언니와의 만남은 큰 활력소가 되었어요. 이렇게 시간을 오래 보내다 보니 우리 집에 와서 종종 남편과 셋이 밥을 먹은 적도 있었어요. 언니는 그럴 때마다
은근하게 제 남편을 나무랐어요. 오빠, 요즘 일이 어때요? 재미있으세요? 그냥 바쁩니다. 일이 바빠도 아내분 챙기셔야 해요. 이 아내분 보니까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파트에서도 누구 하나 나쁜 말 하지 않으세요. 정말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외로워하시면 안 되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약간 굳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상 남편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데만 집중했어요. 저는 그 침묵이 불편하면서도 어딘가 속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도 무뚝뚝하고 무심한 남편을 혼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던 남편이 언니가 말하면 조용조용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저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평소보다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제 손을 살짝 잡아주었거든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언니 좋은 사람 같던데. 너 많이 다니지 말고 왜요? 그냥 다른 건 아니고 남편인 날 더 챙겨줄 시간을 가져. 우리도 시간이 필요해.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미안함을 느꼈어요. 아, 내가 너무 언니에게 많이 시간을 보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미안함도 3일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거든요. 퇴근이 늦어졌고 집에서도 핸드폰만 받고 저를 챙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남편이 또 그렇게 친해진 게 벌써 10년 가까이 됐어요. 이제 언니는 더 이상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친언니가 없고 친정도 먼 저에게 언니는 친언니이자 엄마의 역할을 했어요. 어쩔 땐 무뚝뚝하고 무심한 남편보다 더 의지가 되는 저에겐 없어서 안 되는 소중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것은 평일의 저녁이었습니다. 일이 있어 은행에 들른 그 저녁을 하기 위해 급히 집으로 차를 몰았어요. 구석에 주차를 한 후 막 내렸는데 남편 차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척을 하려는데 조수석에서 누가 내렸어요. 언니였어요. 저는 순간 멍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언니가 왜 남편 조수석에서 내리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둘은 내려서 각자 걸어갔어요. 같은 동이기에 같은 입구로 들어갔죠. 스킨십이나 대화는 없었어요. 그런데 기분 탓인가요? 둘 사이에 미묘한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텀을 둔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방금 지하 주차장에서 당신 봤는데 왜 언니랑 같이 있던 거야? 순간 남편의 표정이 움찔했습니다. 곧장 평소의 무심한 표정으로 되돌아갔지만 저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앞에 아파트 입구에서 만나서 태워왔지. 말은 그럴싸했어요. 현실적으로 제일 가능성 있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제 직감은 계속 경고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자의 촉이란 걸까요? 아무 물증도 증거도 없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뭔가 이상하다. 뭔가 맞지 않는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히 뭔가가 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작은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어디에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언제 집에 들어오는지,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식. 응. 팀 회식이 있어. 하지만 남편이 향수 냄새로 돌아온 날은 회식이 있다고 한 날이었어요. 여보,
출장. 응. 서울 강남에 업체 미팅 있어서 늦을 거야. 하지만 그날도 향수 냄새가 났어요. 강남에 가서 온 거라면 왜?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커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아주 나쁜 짓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 안전을 위한 앱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의 설명은 그럴싸했어요. 이 앱을 설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나쁜 것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의심이 완전히 저를 집어삼킨 상태였거든요. 어느 날 오전, 남편이 회사에 가고 난 후, 저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은 거실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남편은 항상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 않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집에서는 놓고 나갔어요.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부부의 결혼 날짜였어요. 2205. 핸드폰 신뢰 문제로 게임 성능 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설치하십시오. 앱을 설치할 때 나온 경고창이었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건 정말 나쁜 짓이야. 하지만 저는 설치를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남편의 위치가 회사였어요. 지도 위에 빨간 점이 남편의 직장 건물 위에 떴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빨간 점은 그곳에 있었어요. 아, 내가 너무 의심했나 봐. 정말로 회사에 가는 거였구나. 저는 잠시 안심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이 덜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안심은 3일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팀 회식이 있다고 했을 때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앱을 켜고 빨간 점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했어요. 빨간 점은 회사 근처가 아니었습니다. 강변. 호텔이 많은 그 지역이었어요.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 보니 프라임 스테이 호텔 옆에 고급 카페였습니다. 저는 그 카페의 이름을 인식했어요. 강변 스토어라는 이름의 그 카페. 우리가 언니와 함께 드라이브를 다니다가 간 그곳.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아니야. 아니겠지. 우연일 거야. 하지만 제 직감은 계속 경고했습니다. 그 다음 주, 또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회사 회식이 있어. 빨간 점, 강변, 호텔 근처. 그 다음 주, 서울 출장 있어. 빨간 점 같은 장소. 패턴이 명확했어요. 남편이 회식이다. 출장이다. 회의다. 라고 거짓말을 할 때 빨간 점은 항상 그 호텔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저 호텔 근처, 그 카페, 우리가 언니와 함께 가던 곳이라고요. 결국 저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핸드폰의 위치 추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남편이 팀 회식이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차를 타고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강변으로 가는 길, 신호등을 지나고 육교를 지나고 간선도로를 따라 30분을 달렸어요. 제 가슴은 계속 뛰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망치로 치는 것처럼요. 혹시 아니겠지. 정말 아니겠지.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말이에요. 카페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차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내 다리가
아예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갔어요. 카페 앞으로 가서 큰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는 남편과 언니를. 그들은 정말로 거기 있었습니다. 남편은 테이블 너머로 앉아 있었고, 조수석으로 앉아 있는 언니의 손을 들고 있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남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언니의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봐왔던 그 따뜻한 웃음으로요. 제 숨이 멎었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내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거든요. 10년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이 뭔지, 신뢰가 깨진다는 것이 뭔지를, 배신감이 뭔지를.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어요. 5분이었을 수도 있고 30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느껴진 것은 제 가슴이 점점 식어간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었어요. 하지만 그 화도 곧 식어버렸고 남은 것은 공허함뿐이었습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으며 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이게 꿈이길 바랬어요. 집 가서 한잠 자고 일어나며 이 폰의 사진 같은 건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그 둘은 자리에서 일어나 호텔 입구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차로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면서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각은 밤 10시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옷도 벗지 않고 메이크업도 지우지 않고요. 천장을 봤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마치 제 영혼이 흘러내려가는 것 같은 울음이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밤 11시 30분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는 소리, 옷을 벗는 소리, 모든 소리가 낯설었어요.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자고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침대 옆에 섰어요. 아마도 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남편은 결국 침실을 나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전,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밥 먹어야 해. 나 회사 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뒤로 몸을 돌렸어요. 남편은 잠시 서 있다가 결국 나갔습니다. 아마도 제가 아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반나절이 지났어요. 정오가 되었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사진첩을 들어갔어요. 사진은 그대로였습니다. 서로를 향해 다정하게 웃는 그 모습. 화질도 선명하게 누군지 알아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찍힌 그 사진. 저는 사진첩을 나와 언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 마디만. 봤어. 그 순간 전화 저쪽에서 숨소리가 멈췄어요.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요. 뭘?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봤어. 어제도 봤고, 그동안
몇 번을 본 것 같아.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게. 언니, 왜 그래? 왜 내 남편이야? 내가 언니한테 뭘 잘못했어? 제 말을 못 알아듣는 척 부정하려던 언니가 남편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난 너무 외로웠어. 남편 없이 살면서 너무 외로웠어. 난 정말 언니, 미안해. 진짜 죽고 싶어. 미안해. 언니. 잠깐. 하지만 전화는 끊겨버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끊긴 전화기를 들고만 있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을 때 집은 어두컴컴했습니다. 저는 불 하나 켜놓지 않고 침대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뭐해? 아무것도. 저는 침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남편을 보지 않으려고요. 남편이 혼자 씻고 밥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역겨움과 슬픔의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아무 움직임도 없이 있는 게 이상했던지 남편이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저를 흔드는 남편. 제 몸을 돌려 얼굴을 보더니 제가 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이 놀랐습니다. 왜 울어? 나 다 봤어. 뭘? 뭘 봤단 말이야? 네가 언니랑 호텔 카페에 있는 거. 이 더러운 새끼야. 저는 울면서 저의 휴대폰을 남편 얼굴에 던졌습니다. 휴대폰에는 남편과 언니가 웃고 있는 사진이 켜져 있었어요. 남편은 당황한 듯 했지만 별 말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도, 변명도, 사과도. 남편은 그냥 한참을 서 있다가 침실을 나갔어요. 그날부터 남편은 거실의 소파에서 자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밥도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저는 침실에, 남편이 없을 때 저는 거실에 나왔어요. 대화는 없었습니다. 남편도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말을 걸려고 했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좀 얘기하자. 그날, 할 말 없어.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은 듯이 지낸 지도 여러 날. 누군가 현관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언니야? 문 좀 열어줄 수 있을까?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문 너머로 보인 언니의 얼굴이 너무 수척해서 저도 모르게 현관을 열었습니다. 오지 마. 할 말 있으면 거기서 해. 저의 냉랭한 목소리에 언니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는 듯 입술을 꽉 깨물더니 떠듬떠듬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미안해. 언니라는 사람이 이런 짓 해서.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진짜 몇 번 만난 게 다야. 미안해.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쌓여있던 것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언니한테 뭘 잘못했어? 뭘? 미안해. 정말. 미안. 그게 뭐 하는 소리야. 10년을 같이 했는데. 그 10년이 다 뭐야? 다 거짓이었어. 저의 감정이 한 번에 터져 나왔어요. 내가 언니를 뭘로 봤는데. 친언니처럼. 아니, 친언니보다 더 의지했어.
남편은 무뚝뚝하고 무서워서 언니한테만 마음 열었어. 나 언니한테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 내 약한 모습, 내 외로움, 내 슬픔 다 보여줬어. 그리고 이게 그 대가야. 언니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남편, 내 남편이야. 아무리 무뚝뚝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넌 내 남편이라는 걸 알았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언니가 뭐라고 했어? 우리 자매야. 계속 있을 거야 라고. 거짓말, 다 거짓말이었어. 제 목소리는 이미 비명에 가까워져 있었어요. 나 남편이 싫었어. 그래, 인정해. 무뚝뚝하고, 냉정하고, 나 무시하는 남편. 진짜 싫었어. 근데 넌 뭐라고 했어? 남편들 다 그렇지. 너 너무 좋은 여자야. 날 믿어라고. 내가 남편한테 등을 돌리게 만들었어. 그리고 진짜로 내 남편이 언니를 더 사랑하게 됐어. 이 말을 꺼내자 저는 울기 시작했어요. 토하는 것 같은 울음이었어요. 내가 뭘 했어? 나 뭐 잘못했어. 너한테 너무 잘했잖아. 그 대가가 이거야. 내 남편이랑 몰래 만나는 거야. 언니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안? 미안하면 뭐해? 미안하면 내 10년이 돌아와. 내 신뢰가 돌아와. 내 행복이 돌아와. 제 목소리는 메스꺼운 울음으로 변해갔어요. 언니는 혼자라고 했어? 외로웠어? 남편이 없어. 내가 언니 챙겨주려고 했어. 남편 대신 아이도 없으니까 내가 언니의 가족이 되려고 했어. 정말로, 진심으로. 그리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언니도 나를 가족처럼 봤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넌 그걸 다 배신했어? 나한테서 모든 것을 받으면서 날 가장 깊숙이 상처내는 방법을 택했어. 내가 뭐야? 언니 눈에 나 뭐였어? 나티 가는 친구? 술 친구? 힘들 때 마음 터놓는 친구? 아니면 내 남편이 좋으니까 나한테 다가온 거야? 처음부터 내가 잘못 이해한 건가? 너 처음부터 우리 남편이 목표였던 거야? 아니야. 아니야. 정말 내가 아니, 잠깐. 카페. 넌 나한테 이 카페를 보여줬어. 여기 좋지? 우리 같이 와라고. 그리고 그 카페가 너랑 남편이 몰래 만나는 곳이었다고? 내가 좋아하는 그 카페에서? 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드라이브. 너랑 나 드라이브 다니면서 봤던 그 강변. 그 호텔 근처. 그곳이 넌 얼마나 자주 갔어? 나한테는 언니랑 만나자고 했지만 사실은 남편을 만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한테는 웃으면서 내 남편 욕을 하면서 미안해. 진짜 내가 언니가 드디어 말을 했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 진짜로 너한테는 진심이었어. 정말 처음엔 너를 만났을 때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그리고 나는 정말 외로웠어. 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남편 없이 살면서 이 나이에 정말 외로웠어. 그런데 넌 나한테 따뜻했어. 정말로 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수 있었어. 그리고 너 남편이 자꾸 눈에 띄었어. 처음엔 아니었어. 정말. 근데 점점 제 목소리는 이제 차가워져 있었어요. 넘어져 버렸어. 내가
너하고 만날 때마다 너 남편을 봤어. 그리고 그 남자가 날 보는 눈이, 뭐, 너는 남편이 너를 무시한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나약할 때, 그 남자는 나를 소중히 봐줬어. 내 가슴이 더 내려앉았어요. 너한테 미안했어. 정말로. 근데 동시에 그 남자와 있을 때 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졌어. 언니의 말에 제 마음은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그래. 그래서 넌 내 남편을 택했어. 나 대신. 아니야. 너도 사랑해, 정말. 넌 내 희망이었어. 처음으로 누군가랑 함께 한다는 게 뭔지 느끼게 해줬어. 그런데 그런데 그 희망보다 내 남편이 더 필요했어. 미안해. 그만해.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 미안하면 뭐해? 이미 다 망가졌는데. 저는 침실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언니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언니, 제발, 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정말, 나 지금 죽고 싶어. 제 손이 언니를 밀어냈어요. 죽고 싶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뭐? 네가 지금 날 죽고 싶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 미안해. 계속 미안했어. 매일 미안했어. 근데 뭐야?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 너한테는 미안했지만 그 남자 옆에 있을 때 난 처음으로 살아있는 것 같았어. 정말. 그리고 너는 나한테 자매였어. 그래서 더 미안했어. 정말. 언니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더 이상 화낼 일이 아니라는 걸. 이건 슬픈 일이라는 걸. 누군가의 외로움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부숴버릴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나도, 언니도, 남편도 모두 외로웠다는 걸. 나가. 여기서 나가.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제발. 나가.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언니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마도 뭔가 마지막 말을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침실의 문을 닫아 버렸거든요. 그리고 들렸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복도에서 나는 울음소리. 언니가 울고 있었어요. 밖에서요. 하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벽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둘 다 울었어요. 며칠 뒤 언니에게서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 이사 준비 중이야.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그게 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다만 공허만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낸 곳, 감기 걸렸을 때 밤새 돌봐주던 곳, 남편 욕을 함께 하던 곳, 드라마를 함께 보던 곳, 모든 추억이 남아있는 그곳에서 이제 언니는 사라지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남편과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다른 방에서 자고 있어요. 침실은 제 것, 거실의 소파는 남편의 침대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은 나갑니다. 저는 침실에 있으면서 남편이 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신발을 신는 소리, 문을 여는 소리, 엘리베이터를 부르는 소리. 그리고 저는 그것을 듣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남편은 돌아옵니다. 밥도 함께 먹지 않습니다. 남편이 먹을 때 저는 침실에, 저를 먹을 때 남편은 거실에.
우리는 나란히 있어도 절대 마주치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을 봅니다. 저는 침실에 누워서 천장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지난 2주, 저는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마트도 안 가고, 어디도 안 가고, 그냥 집에만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연락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안녕. 넌 어때? 요즘 뭐해? 뭐라고 답하겠어요? 남편과 언니가 불륜 관계였다고. 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뭔가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안 합니다. 우리는 그냥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남편은 회사에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추적 앱을 켜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어졌거든요. 남편도 저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희 밥, 저희 옷, 저희 시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혼을 하지도, 다시 시작하지도 않으면서요. 밤이 되면 저는 자꾸만 지난 10년을 생각합니다. 비 오던 날, 우산 아래에서 함께 걷던 언니의 모습. 마트에서 팔을 고를 때, 제 손을 잡던 언니의 손. 감기 걸렸을 때, 밤새 옆에서 봐주던 언니의 얼굴. 드라이브를 다니며, 너 정말 좋은 여자야. 라고 말하던 언니의 목소리. 그리고 카페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있던 언니의 손. 남편을 보며 웃던 언니의 표정. 그 둘이 서로를 보던 눈빛. 그게 저를 보는 눈빛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어요. 아, 그 차이를 왜 모르고 있었나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남편에게 계속 물었어요. 물론 말로는 아니고 침묵 속에서요. 내 눈빛으로요. 하지만 남편도 대답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내가 남편에게 던지는 무언의 질문.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면 저는 혼자가 될 거예요. 정말 진짜 혼자. 언니처럼. 그리고 그 외로움은 정말 끔찍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함께 있는 것도 정말 끔찍해요. 이 집이라는 감옥 속에서 같은 방에 있으면서도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언니도 이렇게 외로웠나요? 그 외로움이 남편에게 빠져들게 한 건 아닐까요? 아니, 그건 핑계겠지. 아무리 외로워도 친구를 배신하는 건 다른 문제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기도 해요. 혼자라는 게 뭔지는 아직 겪어본 적이 없지만 상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가장 복잡한 건 저의 감정입니다. 일순간에 느껴지는 것들. 언니가 그리워요. 정말. 그 따뜻한 손, 그 밝은 목소리, 그 사려 깊은 행동. 모든 것이 그리워요. 하지만 동시에 언니가 혐오스러워요. 배신자, 거짓말쟁이, 나쁜 여자. 그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남편보다 언니가 더 밉고 남편보다 언니가 더 그립습니다. 어쩌면 허울뿐인 부부 생활보다 언니와의 관계가 저에겐 더 소중했는지도 모릅니다.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지 못하는 남편, 살갑게 손 한 번 잡아준 적 없는 남편. 하지만 언니는 저를
늘 위로해주고 챙겨줬습니다. 다정하게 말하고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렇기에 드는 배신감이 더 큽니다. 미워요. 죽이고 싶을 만큼 밉습니다. 동시에 그리워요. 앞으로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 날 이만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이 되면 남편은 나갑니다. 저는 남편의 등을 봅니다. 밥도 못 챙겨주고 말도 못 걸고 그냥 봅니다. 지금이라도 뭔가 말을 할 시간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입을 열지 못합니다. 너무 깊어진 균열은 말로는 메워질 수 없으니까요. 남편이 나가자 저는 침실에 누웁니다.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그냥 누워 있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됩니다. 남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요. 언니와 갔던 마트. 저는 이제 혼자 가야 해요. 혼자 팔을 고르고 혼자 정육을 사고 혼자 계산대에 가요. 아무도 옆에 없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긴 하지만 함께하지 않습니다. 혼자 밥을 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합니다. 침실에서는 남편의 수면음을 들을 수 있어요. 거실에서 자는 남편의 숨소리.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외로워요.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침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미안해. 정말. 그 말만 하고 남편은 나갔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남편에게 처음 듣는 사과였어요. 저는 그 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남편의 불륜을 정당화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남편의 말이 전부라는 것도 알아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을요. 지금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혼할 것인지 계속 함께할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치 얼어붙은 호수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한 발을 떼면 빠져질 것 같고 그렇다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이제 저는 여러분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과 이혼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언니는 다시 연락을 할까요? 혹은 연락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저는 뭘 해야 하는 걸까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를 느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을까요? 혹은 제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댓글로 조언해 주세요.